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꽤나 간단한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이의 내자와 이를 지자로 보이죠? 그래서 내지라고 합니다. 내가 장음으로 발음된다면 내지 이렇게 되겠죠. 내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글자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한자가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그 자원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 모두 그렇게 된 경우인데요. 자,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볼까요?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더더욱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서신의 설문해자를 보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이 글자를 3급에 회정해 있고 이에 곧 내자라는 겁니다. 장음이고요. 이획 그 다음에 이렇게 삐침 별자 비슷한 게 붓으로 되어 있네요. 써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쓰고요. 하나 한 번 했습니다. 둘 이렇게 쓰죠. 허신의 설문해자를 보면 조금 뭐랄까요 혼동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끌어서 어려운 것이다.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쭉 끌어내는 어려움이다. 뭔가 이렇게 끌어내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모양을 본땄다. 공기가 바람이 나가기 어려움을 상징했다. 이렇게 해서 못 나가나 봐요. 어디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샥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지가 못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무언가 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의 내자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 내자를 초서로 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히라가나 노 있죠. 의를 뜻하는 히라가나 노의 원 글자입니다. 히라가나는 초서체, 특히 히라가나의 경우는 초서체를 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지킬 보호할 보자 같은 경우는 호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저도 초서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노해절이니까 반절법에 의해서 이게 네라는 발음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요즘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글씨를 그 좋아요 있죠. 그걸로 보고도 합니다. 상당히 닮았죠? 이 좋아요, 엄지 손가락, 영어로는 thumbs up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린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가끔씩 씁니다만 그것도 이미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총 6획이고 이를 지 자체가 부수이네요. 이런 걸 재부수라고 얘기하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6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보통 상형으로 봅니다. 허신도 그렇게 보았는데 자, 일단 허신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해석 말고요. 그래서 새가 날아서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까지 땅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 소전을 보시면 무언가 제비 같은 새가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추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에 이르는 것이다. 새가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면서 하강을 하나 봐요. 그래서 한 일자의 뜻을 따르는데 이게 한 일자인가 봐요. 일은 또한 땅과 같다. 이 같을 유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땅이고 땅에 곤두박질 치는 새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형자다. 상형이라고 보니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허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소전만 보고 혹은 대전까지만 보고 한자의 기원을 유추하거나 아니면 그때 상황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뿐이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이나 금문은 보지 못했다는 아주 치명적인 뭐라 그럴까요? 추정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을 보시면 금문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 화살이 이렇게 땅으로 쏜 화살은 땅으로 떨어지겠죠.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살이 쏘았다가 땅으로 도달하다 라고 보는 것이 요즘의 자원풀이의 경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새가 곤두박질을 치든 화살이 오필렀다가 땅에 떨어지든 떨어져서 박히든 이르다의 뜻이 됩니다. 어디로 도달하다. 그래서 이에 이르다, 곧 이르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내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것은 부사로 쓰입니다. 자,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서 숫자가 보통 나와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많이 쓰죠. 많이 쓴다기보다는 가끔 씁니다. 10명 내지 20명. 10명부터 20명 사이란 얘기예요. 영어로 굳이 하자면 between 정도 되겠죠. between A and B.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예문 볼까요? 1,000원 내지 2,000원. 요즘엔 1,000원으로 살만한 것도 별로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긴 했는데 1,000원 내지 2,000원. 100평 내지 200평. 이것은 평자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쓰고 있죠. 원래 일본의 넓이 단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만 쓰고 있습니다. 3.3 제곱미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지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사이를 얘기한다. 주로 숫자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넣는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내지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이 빈도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지라는 말은 나이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은 모르겠네요. 적은 젊은 사람이나 다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 내지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다. 산 혹은 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혹은 이렇게 해서 영어로 굳이 하자면 앞에 거는 between이었다면 이번 거는 or에 해당합니다. or. 이거든지 아니면 이거든지.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좀 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그 같은 정밀한 개념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이 아닌 것에서 정당성 내지 합법성의 근거를 주장하려는 논리 일반이다.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구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은 문어체, 문어와 가까운 그런 한자어, 한문식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지는 그러니까 곧 여기까지 이른다가 원래 기본 뜻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는의 뜻으로 쓰이는 가능성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이 내지라는 표현을 심지어 여기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뭐뭐부터 뭐뭐까지 혹은 또는 혹은의 뜻으로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986건 거의 1000건 가까이 검색되는 것을 보면 이 내지라는 표현은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쓰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볼까요? 1932년 동아일보입니다. 30 내지 50세에 노동 축구전 백군사 대 홍군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대라고 하는 거는 몇 대 몇 할 때 대는 이 대자죠. 이 대자는 일본에서는 신자체로 이렇게 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3주기. 근데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죠. 보통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데 여기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은 운동선수를 뜻한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많은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961년 조선일보입니다. 공범 내지 방조의 혐의, 정릉, 서울의 성북구 정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릉 살인사건 4가지 점 규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범 혹은 또는 방조. 이거는 30에서 50세 사이 이렇게 되죠. 그런 걸 노동이라고 얘기했네요. 30세면 요즘엔 50세만 돼도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노인 혹은 아동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도 조선 왕조에서도 시기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내지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중일 삼국에서 이 내지를 공통적으로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내지. 네, 중국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乃至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에서도 이乃至라고 하는데 이 乃至, 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논문이나 조금 문어체 형식의 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乃至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처럼 비슷하게 씁니다만 심지어의 뜻으로 좀 쓴다던가 아니면 쓰더라도 뭐 논문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장 중에 쓰고 있는 우리도 뭐 문어체에 가깝죠.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두 번째 뜻으로 의역을 하자면 호어저 있습니다. 혹자죠. 우리는 혹자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혹시 아니면 혹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이게 혹자인데요. 중국에서는 혹자가 아니라 그냥 호어저라고 하면 혹과 같습니다. 간혹 또는 뭐 이렇게. 자, 일본에서도 그대로 쓰겠죠. 날씨, 乃至, 내지, 날씨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용법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 100명 내지 200명 그 사이를 얘기할 때에도 날씨를 쓰고 아래 예문이 있습니다만 교주 날씨 조교주라고 해서 교주 날씨 조교주 그러니까 교수 내지 조교수 교수나 조교수의 범위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처럼 혹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의 or의 뜻도 있고 그렇죠? between 뜻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약간 심지어 여기까지 이르다의 뜻으로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은 비슷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단계가 좀 더 확장되어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鲁迅先生的逝世引起了全中国乃至 있죠? 全世界人民的哀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큐정전의 작가인 노신 선생이에요. 루신 선생의 서거는 인치라 불러일으켰습니다. 全中国 전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민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애도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는 뜻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전 중국이 A라는 범위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인 전 세계가 B라는 거니까 A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확장이 더 많이 된 거죠. 세계를 그죠? 중국을 더 뭐랄까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중국 내지 전 세계 우리말로 좀 이상합니다. 근데 원래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까지라고 해서 범위가 좀 확대되거나 좀 심화되는 그럴 때 쓴다.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지라는 표현을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다 쓰고 있고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통하는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에 여기까지 이른다의 뜻이니까요. 영어로 하자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rom A to B, between A to B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혹은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어의 or 정도에 해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28번 컨텐츠는 이의 내자에 이를 지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한자가 모인 것이지만 가끔씩 문어체 혹은 구어에서조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A부터 B 사이라던가 아니면 혹은이라는 뜻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중국은 좀 용법이 좀 같은 한자를 쓰지만 달랐다 정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자는 어떠셨습니까? 보통 내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흔히 듣기도 합니다만 이게 한자라는 사실을 잘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꽤나 자주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글자, 이번 단어를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보고
느끼시는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